그러니까 로켓 기술이 결국에는 전략 기술이 되는 거고 이제 우주 기술이 결국에는 군사 기술이 되는 거죠. 날아갔다가 이제 쓰면 이게 단이 분리가 된다잖아요. 뭐 단이 이렇게 되면 오 깜짝이야. 이렇게 가는데 네. 저는 정말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거 보고. 이게 돼? 야 이거 폭발이 아니야. 터져도 빨리 분해된 거야.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렇게 네.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어디서는 무슨 뭐 2025년 얘기하는 데도 있고 2030년 얘기하는 데도 있고 네. 이게 상용화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까요? 좀 어디 보세요, 상용화? 기술의 완성도는 꽤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상을 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거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감항이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감항. 네. 근데 이게 감항이 뭐냐면 이 비행체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조건들을 만족을 했어 하고 뭔가 그 사실을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당국에서 감항 당국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야, 너 이거 몰고 다녀도 돼. 하늘을 날아도 돼. 근데 감항 당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인증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그걸 해서는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관제탑에서 그쵸. 이륙 승인 떨어져야 되듯이.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도 뭐 자동차는 뭐 내가 뭐 내 집에서 내 뭐 그 사도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걸 하늘로 날렸을 때는 만약 나무 집에 떨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지나다니는 사람 뭐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인증이나 그 허가를 해주는 절차가 상당히 타이트하다. 규제가 뭐 복잡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엄밀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감항 인증 같은 걸 받으려면 2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2년 이상. 그러니까 이게 된다 하더라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감항 당국에서도 이제 뭐 골치가 아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인증을 해줘야지 될까라는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너무 앞치고 나가면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잖아요. 규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규정들이. 네. 그러니까 감항 당국에서 이제 인증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 그 다음에 소음도 있죠. 소음, 그쵸. 하다못해 드론 하나만 요만한 거 날려도 윙 그러잖아요. 그쵸. 예, 고주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UAM이 기본적으로 UAM을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모터로 이용하거든요. 이건 네. 엔진이 아니라 네. 이제 기존에 헬리콥터도 있죠. 근데 사실 헬리콥터도 UAM을 할 수 있지만 헬리콥터는 너무 시끄러워요. 저쪽에 보면 여의도에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LG 쌍둥이 빌딩에 그 헬리콥터 하나 내리면은 여의도 환승센터부터 엄청 시끄러워요. 맞아요. 어덩덩덩. 저도 뭐 이전 직장에서 그 운동장에 한번 그 뭐 군용 헬기 내리는 거 보니까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동네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소음에 다들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한 대도 아니고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상용화되고 대중화되면 뭐 매일 뭐 셔틀처럼 다닐 텐데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소음을 줄여야 되는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큰 프로펠러 하나가 아니라 그 프로펠러의 면적을 대응하는 작은 걸로 나눠야 돼요. 작은 거. 분산을 시켜야 돼. 분산. 막 하나가 아니라 뭐 대여섯 개, 뭐 열 몇 개.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의 소음이 적어요. 줄어들어요. 하나보다는? 큰 게 돌아갈 때보다는. 그래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요. 어디 거는 막 그러던데? 그냥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돌린 게 이걸로 8개 달려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위아래로 돌려서 이렇게 뭐 방향을 막 바꿔서 돌려. 그 무슨 그러니까 뭐 그건 제어죠. 뭐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런 제어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그 달면서 뭐 12개 정도 달면서 이제 모터는 그렇게 엔진에 비해서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작게 만들고 분산을 시킬 수 있는데 훨씬 용이하고 쉬우니까 그렇게 만들고 혹시라도 몇 개가
고장이 나도 네. 그냥 다른 몇 개로 그냥 조용히 안착할 수 있는 그렇게 안전성 측면에서도 좀 낮고 그런 뭐 장점이 있는데 여전히 소음이 문제고 결국에는 가망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문제가 또 나오죠 여기서. 그렇죠. 네, 배터리. 결국엔 길게 가고 멀리 가려면 배터리가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많이 넣을수록 무겁고. 그렇죠. 예, 그렇죠. 많이 넣으면 무겁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이 뭐냐면 전기로 뭔가를 사용한 데의 핵심에서는 결국엔 배터리예요. 배터리고 그 배터리가 얼마나 결국엔 이 부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밀어 넣을 수 있냐. 밀도. 그렇죠. 에너지 밀도. 이게 높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야, 잡을 게 많네요. 소음, 인증으로도 배터리 문제도 그쵸. 있고. 배터리 문제도 그래서 있고. 도심 항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잠실에서 여의도 오는 거 이런 거는 뭐 몇 킬로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하루에 몇 가지 왕복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이거 타고 우리가 미국 가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여기서 이제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뭐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그 정도. 뭐 진짜 급하신 분들은 그거 타시면 되는데 뭐 한 요게 초기 가격이 진짜 비싼 그 택시 리무진 그 정도 가격을 뭐 하면 그래도 여전히 비싸지는 않을까. 그래도 뭐 타실 분들이 아직 여전히 또 많이 있을 거고. 리무진 택시 정도 가격이라면은 UAM을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한강에 그 보트 그쵸. 보트 택시에서 요즘 없어졌나요? 이거? 강남 어디 뭐 잠원동인가? 그쵸. 잠실에서 그쵸. 여의도 뭐 왔다 갔다. 여의도까지 온다. 그쵸. 통근할 때 그거 타고 뉴스에선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기자들이 타고 뭐 제가 뭐 통근 보트를 타보겠습니다. 타는 사람을 못 봤네. 뉴스는 그걸 런던에서는 있긴 하죠. 런던 템스강에서는. 네, 맞아요. 그거 타고 다니나요? 그렇죠. 런던은 그 무슨 뭐가 있어요. 그 여객선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타려면 우리가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가듯이 맞아요. 그걸 타러 이제 선착장을 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건데. 그쵸. 얼마나 접근성 거기까지. 나중에 이 UAM 같은 경우도 택시처럼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 택시처럼. 근데 이게 막 도심 인근 어디 막 생기기는 힘들고 뭐 어디 예를 들어 원효대교 아래 그렇죠. 뭐 여의도 근데 어떤 포트가 아래. 있어야 되겠죠. 헬리포트처럼.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사실 여의도 같은 데는 워낙에 빌딩들이 많으니까 위에 큰 빌딩들은 위에 옥상에 비행기 아니 헬리콥터 그쵸. 착륙장이 있듯이 그렇죠. 그것처럼 그걸 갖다가 공용해서 쓰면 사실 거기 거의 헬리콥터 내리는 걸 못 봤으니까 그렇게 쓰면 사실은 진짜 도심 밀집 지역 같은데 홍콩 같은데 그런 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홍콩 갔을 때도 그 책에도 있지만 그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 섬이랑 위랑 뭐가요? 그 헬리콥터가. 헬리콥터가. 근데 그게 UAM 소리 적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고 그러면 훨씬 많이 대중화되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가긴 하겠지만 그 기업들이 그 UAM 그 스테이션 늘 이제 언론 보도를 위해서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보면 뭐 물론 되게 멋있게 보이려고 한 것도 있지만 너무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예요. 그쵸. 거의 웬만한 공항 하나처럼. 그래서 저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작게 많이 해놓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그러니까 빌딩마다 위에 옥상에 H 써 있는 헬기 착륙장이 있긴 한데. 맞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할 수도 있겠죠. 말씀하셨지만 거기 헬기 한번 내렸다가는 민원 난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저 어떤 놈이길래 여기에 헬기 타고 왔냐. 지가 재버리면 다야. 그래서 다 막 올리거든요. 그렇죠. 요 앞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무슨? 이게 아리안 5라고 유럽의 지금 주력 우주 발사체입니다. 우리나라 거 아니구나. 우리나라 건 아니고. 이게 누리호나 나로호랑은 달리 생겼네요. 다르죠. 요거는 이제 엔진이 이쪽 여기. 가운데에도 있고 가운데는 액체고 양쪽은 이제 고체고. 고체 연료고 가운데는 액체 고체가 같이 들어가는. 서성현 교수님이 이제 자동차 쪽을 하시다가 이제 우주 발사체 쪽으로 이제 같이 하고 계셔가지고 뭐라 해야 되나 좀 재미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우주 발사체 로켓 쏠 때 항상 상징적인 장면. 5, 4, 3, 2, 1 이거 올라가는 거. 7, 6, 5, 4, 3, 2, 1. Booster ignition and liftoff of Shuttle Discovery. 근데 이거 카운트다운을 안 하는 나라도 있다면 그냥 쏘는 나라. 그렇죠. 근데 사실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카운트다운을 하진 않는데 이게 극적인 요소거든요. 이게 그
오토매틱으로 시퀀스가 넘어가요. 절차가. 거의 뭐 한 10시간 몇 시간 전부터는 그냥 오토매틱으로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오토매틱으로 가지 사람이 야 이거 다음은 이거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체크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딱 프로그램화 돼 있어서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걸 뿐. 그러니까 본 사람은 이제 10초 남았네? 9초 남았네? 알 수는 있겠죠. 그럼 알아서 컴퓨터가 그냥 출발시켜주는. 그렇죠. 출발시키는 거 알아서 때 되면 그냥 출발시키는데 이제 거기서는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이제 영화에서 시작된 건데 야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방송. 그 대신에 이제 기계는 그냥 알아서 가는 거죠. 알아서.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장내 아나운서 그쵸, 같은 사람이 거죠. 그냥 그쵸. 그런 이거 해주는. 그쵸. 약간 안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예, 그쵸. 예, 약간 뭐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스트리밍을 하니까. 그냥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게 보니까 책 보니까 독일 영화에서 시작됐다고. 네, 독일 영화에서 그 뭐 프리츠 랑이라는 그때 뭐 당시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이제 다르 여인이라는 무슨 영화를 제작하는데 그때 오베르트라는 분이 이제 이분도 이제 우주로켓에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초창기 정말 그 선도자 같은 입장, 선구자 같은 입장인데 선구자 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특수 효과를 위해서 엔진을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그건 만들지는 못했어요. 이분이 워낙에 이제 이론에는 밝으신데 엔지니어링은 좀 못하셔가지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영화가 흥행을 했다고 그래요. 다르 여인이. 그래서 흥행을 해서 뭐 1920년도, 30년도에 되게 그 젊은이들이 그때 뭐 양자역학도 나오고 막 그때 한참 막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가 또 다른 전환기 아니었나. 지금 100년 후가 전환기듯이 100년 전이. 네네네. 1920년대 지금 1920년대. 네. 그때가 막 그 어떤 과학이 막 청년들이 그냥 새로운 과학에 거의 뭐 이제 매혹돼 가지고 우주 로켓이 상징이 그때는 이제 아이디어는 있지만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야? 야, 뭐 지금 뭐 달나라 가는 얘기 하고 있어? 지금이야 달나라 얘기 가는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뭐라고 그래? 이게 로켓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정확하죠. 정확한 건가요? 네, 정확한데 이제 그 용도가 로켓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여기 있습니다. 예. 로켓에 제가 이제 우주선 하나 전달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이제 인공위성이나 민간 탑재물이다. 그 사람이 탈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사람이 타면 유인 우주 로켓. 뭐 아니면 다 무인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탄두가 되면 뭐 핵탄두가 되면 핵미사일이 되는 거고. 뭐 그냥 탄두가 되면 미사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원리는 똑같죠. 로켓이라는 원리는. 그러니까 로켓 기술이 결국에는 전략 기술이 되는 거고 이제 우주 기술이 결국에는 군사 기술이 되는 거죠. 누리호처럼 아예 한 통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옆에 통 또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무슨 차이예요? 그거는 설명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힘을 더 받기 위해서 추진력을 더 받기 위해서 이 옆에다 고체로 된 걸 붙였어요. 이 안에 이제 고체로 된 거. 안에 있는 그 타는 물질이 고체예요. 딱딱한 고체, 연료가. 가운데는 이제 수소, 액체 수소. 그러면서 타면서 이제 추진력을 훨씬 더 많이 얻어가지고 빨리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속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을 한 거고. 더 빨리. 이제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차이지. 뭐 이게 꼭 정답이고 뭐 하나만 하는 게 뭐 정답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설계의 차이. 그렇죠. 설계의 차이죠. 그리고 또 요것도 되게 중요하던데 약간 연료 그 종류 액체 고체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생김새는 다들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뭐 역할이나 뭐 어떤 차이가 제일 큰 거예요? 액체 고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고체는 결국에는 여기 안에 고체가 차 있는 거죠. 연료가. 근데 그러니까 항상 차 있는 거죠. 하기 전에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 붙이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 붙였을 때 끌 수는 없죠. 한번 붙기 시작하면 끄기가 힘들죠. 뭐 진짜 막말로 끌려고 맘만 먹으면 끌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 액체는 안에 일반적으로 액체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우주 발사체용으로 민간 우주 발사체용으로 쓰는 것은 극저온. 뭐 마이너스 183도 막 그렇게 마이너스 183도니까 뭐 어마하게 낮은 온도인데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길어요. 그 뭐 어떤 연료가 들어가요? 이제 액체 산소? 그러니까 우주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액체 산소 무조건 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리호 같은 경우는 등유.
등유? 네, 등유. 백등유. 네. 백등유. 네, 우리 뭐 난로 같은 데 쓰는 거. 아, 네. 그래요? 근데 사실 항공유죠, 항공유. 항공유. 예. 뭐 여객기 같은 데 주입하는 거. 제대이원이라고 그걸 쓰는데 이게 준비 시간이 길어요. 고체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미사일이나 바로 버튼 누르면 날아가는 한번 쏴고 그냥 예, 무기용으로 많이 그쵸. 한번 쓰고 날아가는 걸로 썼는데 액체는 그만큼 준비 시간도 길지만 액체가 훨씬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예, 컨트롤도 이제 천천히 태울 수도 있고, 왜냐면 그 태우는 양을 갖다가 액체니까 흘러가는 양을 줄이면 천천히 탈 거고, 흘러가는 양을 키우면 빨리 타고 훨씬 높아질 거고. 그렇지만 고체는 그쵸. 근데 고체는 그렇게 줄일 수가 뭐 이렇게 조절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이제 극저온이다 보니까 액체는 출발하기 직전에 주입을 그쵸. 다루기도 쉽지 않고, 다루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왜 주입할 때 보면 막 뭐 연기 같은 거 연기가 나잖아요. 하얀 거 뭐 새는 거 같고 그쵸. 막. 그게 수증기인 거죠. 수증기. 너무 탄 게 나오니까 그 위에 있는 그게 이제 작은 물방울이 돼가지고 이제 연기처럼 보이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뭐 새는 게 아니에요. 뭐 새는 거. 저거 불안한 거 아니냐. 마음 졸이면서. 근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고. 날아가면서 또 거기부터는 성에 같은 거, 얼음 같은 게 막 떨어져 나가죠. 그제 얼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런 거 보고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액체 엔진? 로켓 엔진? 네. 액체 방식이 훨씬 더 어려운 기술 아니에요, 그러면? 고체 방식보다? 그쵸. 액체가 아무래도 고체도 고체 나름대로 또 어떤 기술의 이제 난이도가 있지만, 고체는 이제 뭐 어떤 난이도? 문제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체는 고체 나름대로 또 이제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고, 근데 액체가 주로 근데 더 복잡하죠. 그 어떤 구성이. 뭐 고체는 안에 이제 고체가 있고, 거기에 타는 이제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액체는 뭐 밸브도 있어야 되고 파이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갖다 또 관리해주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하죠. 딱 봐도 이거 복잡한데 딱 그럴 정도로. 근데 그 전에는 뭐 미국하고 맺은 뭐 발사체 규정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고체 연료를 못 썼던 거죠. 근데 그걸 이번에 이제 미국이 풀어준 거고, 고체의 어떤 사거리 이상 되는 어떤 고체 발사체는 뭐 그게 뭐 미사일이 됐던 뭐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규정 뭐 어떤 협약 같은 걸 맺었었는데, 그걸 갖다 이제 풀어준 거죠. 그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우주에 뭐 이렇게 인공위성 보낼 때 누리호처럼 이제 자체 액체 로켓 엔진을 이제 갖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고체 방식으로 연료를 쓸 수 있는 게 규정이 이제 풀어졌으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아리안 5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계의 선택의 폭이 늘어난 거죠. 굳이 액체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고체가 좀 더 만들기가 쉽고 만들어가지고 좀 더 이걸 갖다가 좋을 수 있으면 고체도 그냥 갖다 쓸 수 있게 된 거죠. 선택 옵션이 많아진 거죠. 선택의 폭이 이것도 고를 수 있고 저것도 고를 수 있고. 전에는 액체만 해야 되지만 지금은 고체를 갖다가 이게 만약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을 갖다가 더 좋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고체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이야기 이어갈 게, 책에서 쓰신 거 보니까 저자로서 생각하는 21세기 최고의 기술 진보와 혁신은, 여기 굉장히 좀 뭔가 의미 있게 막 쓰셨는데, 스페이스X의 펠컨 9 1단 로켓의 수직 착륙 기술이다. 그러니까 쏜 거 다시 지가 알아서 돌아와서 서는 거. 그게 21세기 최고의 기술 혁신이다라고 막 극찬을 하셨어요. 뭐 사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도. 진짜 신기하다. 보셨죠? 그럼요. 유튜브 뭐 많이 봤죠. 저는 사실 이 분야에 제가 이제 몸담고 있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바이어스도 돼가지고 그럼요. 좀 편향돼서 말씀드린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거 보고. 그쵸. 이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드론 날리는 거 취미로 하는데, 그러니까 뭐 GPS랑 뭐 카메라 이미지 해갖고 지가 떴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펠러가 아니라 로켓인데, 그 엄청난 압력으로 쏘는 로켓이 다시 지가 떴던 자리로 돌아온다? 이게 상상을 하기 힘든 거죠.
이게 25톤이거든요. 비어있어도 25톤. 근데 22톤 그러니까 우리 뭐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던져가지고 딱 세우는 거. 아 생수병. 네, 생수병도 하고 생수병은 쉽죠. 있습니다. 생수병은 쉽는데 왜? 생수병도 어렵죠 그거. 아 생수병도 어렵나? 100번에 한 번 쳐줘. 네. 근데 그것도 하지 않나요? 그 볼펜 흰색 그 모나미 볼펜 흰색만 빼가지고 흰색 던져가지고 딱 세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몇만 배 어렵다 이건. 어렵죠. 그 교수님 약간 집착이 좀 있으셨군요. 세우는 거. 그러니까 세우는 거. 네. 이게 근데 갑자기 된 건 아니에요. 그 보시면 제가 책에도 써 있지만 유튜브에 아예 스페이스X에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실패한 것만 짜집기 해가지고 그거 보면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가지고 막 터지고 막 그런 거에 막 온갖 그 실패를 했는데 그게 됐단 말이에요. 되면서 계속 돼.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불가능은 없구나. 이게 무슨 그 운동화 업체에 그 저기 뭐 카피라이트이 아니라 진짜 불가능은 없겠구나. 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로켓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이게 왜 로켓이 비싸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날아갔다가 이제 쓰면 이게 단이 분리가 된다잖아요. 뭐 단이 이렇게 되면 깜짝이야. 아 볼펜이었어요? 아니 이거 마커요. 라이터. 형광펜이구나. 형광펜. 근데 깜짝이야.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면 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버리죠. 그쵸. 바다 어디 버리죠. 빠지고. 네. 그러니까 재사용이 안 돼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러니까 비용이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그쵸. 우리가 만약 우리가 미국을 가거나 뭐 유럽을 가거나 뭐 호주를 가거나 아무튼 어딜 가거나 여객기를 탔는데 그 여객기 한 번 쓰고 버린다. 그럼 얼마나 비싸겠어 이게. 그러니까 차 한 번 타고 회사 갔다가 버리고.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비싼 걸 버려. 회수를 하자. 그래서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질 수 있었는데 그거 다 현실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 편집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먼저 창업을 했거든요. 아시죠? 그건. 네네네. 스페이스X를 창업을 하려고 먼저 창업했어요. 원래 페이팔 그 전신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게 청년 상학과일 때 러시아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야 엔진 사러 왔어. 러시아 가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볼 때는 뭐 돈 좀 있다고 미국에서 청년이 왔는데 완전 얕본 거죠. 막 그래서 막 세게 부른 거죠. 뭐 거기 개념이 없으니까 뭐 사실 단가가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별로 뭐 팔아본 저기도 별로. 그렇죠. 사실 이걸 뭐 속된 말로 부르는 게 값. 그렇죠. 부르는 값인데 그러니까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른 책에 쓴 걸 보니까 열을 받았다고 해요. 오씨. 그럼 내가 만들지 뭐. 이거 너무 비싼데? 난 못 사겠다. 그래서 와서 만들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에 조인을 한 거죠. 테슬라의 원래 창업자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거를 투자하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투자하면서 초기에 투자하면서 같이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메인이 된 거죠. 뭐 초기에 이제 가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테슬라보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테슬라에서 그렇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어도 믿는 게 결국엔 스페이스X에서 그렇게 야 이게 돼? 이걸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으면 될 거다. 이 사람. 그다음에 항상 개발 엔지니어들 많이 갈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주인 잡아다 갈아 넣고. 그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실패한 영상들을 자기네들은 오히려 자랑을 하잖아요. 자신감 대단. 그러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다. 그렇죠. 성공을 위한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플렉스가 느껴지기도 근데 하고. 근데 진짜 편집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뭔가를 실패를 하면 자꾸 숨기려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누리호 그 마지막 그 좀 몇 킬로 더 못 간 거 그거 가지고도 막 뭐 있고 뭐. 근데 이제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민간에서 하느냐. 민간도 사실은 되게 민감할 것 같은데 이게 정부 쪽에서 하느냐. 정부 쪽은 그런 거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또 성과. 그렇죠. 그다음에 공격받았을 때 뭐 나라 세금으로 뭐 하는 거냐 그럴 수 있지만 민간도 사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투자자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말씀하실 때 플렉스. 야, 나 이제 떳떳해.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게 안 돼? 왜냐면 사실 실패 원인을 5개나 찾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요. 야, 이거 폭발이 아니야. 터져도 빨리 분해된 거야. 예기치 못한 빨리 분해된 거야. 그렇게 자연 분해. 자연 분해. 어떻게 보면 허세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에는 해내는 거 보면 대단하다.
근데 요 즈음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니 저 교수님은 나와갖고 저 머스크 칭송만 하고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